오늘은 어떤 밥을 지어서 드셨나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잡곡밥을 해서 드셨을 겁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씹기가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잡곡은 얼마나 넣어야 좋을지,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잡곡을 넣는 것이 건강에 유리할지, 잡곡밥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져 습관처럼 잡곡밥을 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챙기고 있던 잡곡밥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잡곡의 영양 성분을 해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는지, 잡곡밥의 효능을 챙기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당뇨와 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은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잡곡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한 탁월한 음식이랍니다. 또한 잡곡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FDA에서는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이라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한답니다. 또 이 성분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잡곡은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잡곡도 요리 방법에 따라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암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잡곡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잡곡은 검정콩인데요.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합니다.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정콩에는 특이한 성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은 이미 유방암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방암의 경과를 좋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검은 콩의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검정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검정콩의 과다 섭취로 사포닌이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경우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오죠.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되어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밥에 혼합하여 드실 때 또는 검정콩으로 조림 반찬으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잡곡은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혼합으로도 단독으로도 많이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이죠.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인데요. 판토텐산이 체내에 충분해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또한 풍부해집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뇌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찬 성질의 음식이죠. 그래서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보리는 관리가 중요한데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된답니다. 특히 관리가 잘못된 보리가 아까워서 그냥 섭취하게 되는 경우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특히 이 아플라톡신은 아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류는 보관할 때
밀폐시켜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잡곡은 현미입니다. 현미를 영양분만으로 분석해서 흰쌀과 비교하면 매우 우수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현미에 있는 독성을 분석하면 무서울 만큼 나쁜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미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셨던 분들, 심지어 방귀 냄새까지 고약해지셨던 분들은 바로 이 현미의 독성을 흡수하셨기 때문인데요. 식물은 자신이 포식자에게 먹혀 멸종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곡물의 경우는 외피 껍질에 독성 물질을 가득 넣어 독소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외피 껍질의 독성 물질이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종자를 보호해주는 것인데요. 현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잡곡에는 렉틴과 피틴산 같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렉틴은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 때문인데요. 이 글루텐은 장기의 내벽에 구멍을 뚫고 장누수증후군을 유발해서 만성 염증과 치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곡물 속의 독성 물질인 렉틴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렉틴은 특정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장 내벽 속의 이음부를 해체하기 때문에 만성 장누수증후군과 만성 염증, 가리고 암과 치매,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발표한 렉틴의 위험성 논문을 보면 산성이 매우 높은 위장 안에서도 렉틴은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곡물 외피 껍질의 독성이 우리의 내장 안에서도 소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스꺼움, 소화불량, 구토, 배탈, 속쓰림, 설사, 장내가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드시면 같이 먹는 음식들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렉틴은 면역 체계를 혼란시킵니다. 렉틴은 우리 몸속에서 다른 단백질인 것처럼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속여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우리 몸속의 장내 유익균과 유산균 등의 세균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미밥 식사 후 유산균을 드시면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렉틴은 세포의 신경 전달 과정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의 호르몬 신호를 모방하거나 차단해서 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데요. 그리고 WGA 렉틴은 인슐린과 거의 똑같이 생겨서 우리 몸속의 근육량을 줄이고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굶겨 치매는 물론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현미가 정말 위험한데요. 이유는 바로 중금속 비소 때문입니다. 매년 현미 속의 비소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는데요. 원래 비소는 물과 흙, 공기, 동물과 식물 등 자연에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중금속 독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비소가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현미는 다른 곡물과는 달리 독성이 심한 무기비소가 들어있는데요. 왜 현미만 특히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벼가 밭이 아닌 논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농약 등의 성분으로 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가둬진 물속에서 비소가 전부 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먹는 쌀은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도정 과정이 짧아 백미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현미 속의 중금속 무기비소는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이 몸에 쌓이면 신경계 이상, 급성 독성 중독과 다양한 암의 발생, 고혈압, 심장병, 2형 당뇨병, 뇌 기능 손상,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장기의 유아들과 청소년기에는 집중력, 학습력,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곡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현미, 잡곡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밥을 지어주세요. 곡물 속 독성 물질인 렉틴은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물에서 녹고 끓이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밥을 짓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현미와 잡곡 등을 충분히 담가 두셨다가 불린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무기비소의 경우에도 물에 담가 놓으면 비소 함량을 6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쌀뜨물로도 사용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현미로만 밥을 하신다면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은 불리셔야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현미나 잡곡은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아밀라제는 위에서는 분비되지 않고 침과 췌장에서만 분비됩니다. 만약 현미, 잡곡밥을 드실 때 입에서 잘 씹지 않고 삼켜버린다면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췌장이 모든 부담을 다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장 속에서 부패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종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잡곡밥을 드실 때는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 시 도정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미를 샀는데 이상한 묵은 냄새가 난 경험 있으신가요? 흰쌀과 달리 도정을 거치지 않은 현미의 겉표면에는 불포와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불포와 지방산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굉장히 쉽게 산화되고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독으로 작용하는데요. 몸속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세포 변형을 일으키니 꼭 도정된 날짜를 확인하셔서 최근 일자로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잡곡과 현미의 위험한 이유와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곡에는 섬유질,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 영양이 풍부하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잡곡을 섭취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